70이라는 나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와서 멈춰섰다. 생일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있는 얼굴이 낯설었다. 눈가에 깊이 파인 주름들, 머리카락의 반 이상이 이미 하얗게 새어버린 것, 입꼬리가 언제부터인지 조금 아래로 처져 있는 것. 분명히 내 얼굴인데 마치 오래된 사진 속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70. 그 숫자가 입안에서 굴러다니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직도 마음 한편엔 40대의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몸과 얼굴은 이미 훨씬 더 멀리 가버린 것이다. 그날 아침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라고. 그게 전부였다. 전화가 오지는 않았다. 며느리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손주 녀석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혼자 미역국을 끓였다. 냄비에서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생각을 하면 서운해지니까. 서운해지면 슬퍼지니까. 슬퍼지면 하루가 너무 길어지니까. 동네에서 나와 가장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은 순임이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아마 30대 중반쯤이었을 거다. 두 집 건너 살았는데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인사를 나눈 것이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를 알고 지낸 셈이다. 순임이랑 나는 거의 매주 만난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체조 모임에 함께 나가고 날이 좋으면 가까운 공원을 한 바퀴 돌기도 한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별말을 하지 않아도 편한 친구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순임이를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진다. 순임이는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 그걸 만날 때마다 이야기한다. 이번에 팀장이 됐다느니,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보내줬다느니, 연봉이 많이 올랐다느니. 듣고 있으면 아들 자랑인지 회사 자랑인지 모를 지경이다. 며느리도 예쁘고 살림도 잘한다고 한다. 손주들도 공부를 잘한다고 한다. 명절에 가족이 다 모이면 집안이 얼마나 시끌시끌한지 그 행복한 소란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는 듯이 이야기한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잘됐네, 대단하네 라고 말한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 아마 둘 다인 것 같다. 진심으로 잘됐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있고 동시에 마음 깊은 곳이 조금 쓸리는 것도 사실이니까. 내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다. 작은 회사에서 영업일을 하는데 몇 년 전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내가 정확히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지 못한다. 물어볼 수가 없다. 물어보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며느리는 착하기는 한데 처음부터 나와 딱히 가깝지 않았다. 명절에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 만큼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은 서로 노력하지 않는 사이가 됐다. 내가 더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몰랐다. 내가 자라온 방식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와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다는 생각에 그냥 두기도 한다. 손주가 하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올해 몇 학년인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그것이 조금 부끄럽다. 예전에는 생일이면 찾아가서 용돈도 주고 함께 밥도 먹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것도 뜸해졌다. 아이가 바쁘다고 한다. 학원이 많다고 한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바쁘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왜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는지 모르겠다. 동네 모임에는 나 말고도 여러 여자들이 있다. 다들 나와 비슷한 나이대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들이다. 경숙이는 남편이 퇴직 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텃밭도 함께 가꾼다고 한다.
정희는 딸이 의사인데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외식을 한다고 한다. 식당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거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지를 설명해 준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는다. 그러면서 속으로 무언가를 계산한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아들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기엔 내가 아들 상황을 잘 모른다. 남편 얘기를 할 수도 없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건강 얘기를 하자니 요즘 무릎이 좋지 않고 혈압약도 먹고 있으니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주로 듣는 쪽이다. 맞장구를 치고 공감을 해주고 잘 됐다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모임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나는 혼자 돌아오는 길에 오늘도 이렇게 남의 이야기만 한 바가지 듣고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 생각이 비뚤어진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가끔 나는 생각한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일까? 아니,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면을 내놓는 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순임이가 큰아들 팀장 된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들이 집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며느리와 사이가 정말로 좋은지, 손주들이 할머니를 자주 찾아오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경숙이가 남편이랑 텃밭 이야기를 할 때 두 사람이 집에서도 정말 사이가 좋은지, 사소한 일로 다투지는 않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할 때 좋지 않은 부분은 빼고 이야기한다. 아니, 나는 자랑할 게 없으니 아예 이야기 자체를 안 하는 편이지만, 그렇다면 저 사람들의 삶도 겉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빛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처럼 집에 돌아가면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서 뭔가를 삼키고 있는 걸까? 나는 알 수 없다. 그걸 알 수 없다는 것이 가끔 묘하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가끔은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이 벌써 12년이 됐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두 사람 분량으로 평생 밥을 지어온 사람이 혼자 밥을 지으려니 양도 모르겠고 마음도 먹히지 않았다. 그냥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 시절에 아들이 좀 더 자주 찾아왔었다. 주말마다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왔다. 그때는 며느리도 같이 오고 손주도 아직 어려서 할머니 손을 잡고 따라왔다. 그 시절이 그립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플 줄 몰랐다. 단순히 과거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때의 북적거림이 그리운 것이다.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 지금 내 집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처음엔 그 조용함에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 조용함이 너무 익숙해져서 가끔 누가 찾아오면 오히려 어색할 지경이 됐다. 그게 더 슬프다. 외로움에 익숙해진다는 것이.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 강좌 하나를 들었다. 주제가 뭔가 행복에 관한 거였는데 강사가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사진은 자기 인생 전체가 아니라 가장 좋은 순간만 모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남의 SNS를 보면서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고. 나는 SNS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SNS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날 때마다 서로의 가장 빛나는 부분을 꺼내놓는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손주 자랑.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사람이라면 자기 삶의 좋은 부분을 나누고 싶은 것이 당연하니까. 다만 나는 그 속에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빛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내가 진짜로 불행한 것인가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인가.
그 두 가지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나는 주로 창가에 앉는다. 커튼을 반쯤 열어두고 바깥 풍경을 바라본다. 아파트 앞에 작은 정원이 있는데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들이 무성해진다. 요즘은 초여름이라 나무들이 한창 푸르다. 저녁빛 속에서 그 초록이 유난히 짙어 보인다. 그 풍경을 바라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잔잔해진다는 뜻이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특별히 좋은 일도 없었고 특별히 나쁜 일도 없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갔다. 70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대부분의 날들이 그런 날이라는 것이다. 극적으로 행복한 날도 아니고 극적으로 불행한 날도 아닌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날들.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조금씩 하게 된다. 어느 날은 수님이랑 공원을 걷다가 잠깐 벤치에 앉아서 쉬었다. 그날따라 수님이가 조용했다. 아들 자랑도 하지 않고 며느리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공원 풍경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자기는 가끔 큰아들이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을 때 섭섭하다고 했다. 손주들도 커가면서 할머니 찾는 빈도가 줄었다고 했다. 그 말을 하면서 수님이의 표정이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어두워졌다. 나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한다. 수님이가 항상 밝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그 안에도 이런 그늘이 있었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이 내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날 다시 한번 느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조금 달랐다. 늘 무거웠던 발걸음이 그날만큼은 조금 가벼웠다.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수님이가 힘들다는 것에 기뻤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다. 다만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어떤 이상한 위안이 됐던 것 같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나만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들한테 전화를 해야지 하다가 못하는 날들이 많다. 전화를 하면 뭘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있고 아들이 바쁠 텐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손이 멈추고 그냥 다음에 하지 뭐 하게 된다. 그 다음이 또 다음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한 달이 지나간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안다.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인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내 감정을 먼저 내밀지 않는 방식으로. 그게 체면인 줄 알았고 그게 강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70이 되어 돌아보니 그것이 꼭 강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때로는 그냥 겁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 내가 먼저 다가갔다가 상대가 반응이 없을 때의 그 창피함이 싫었던 것, 그 겁이 지금 나를 이렇게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있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동네 복지관에서 소풍을 간다. 작년에는 강화도에 갔었다. 버스를 타고 2시간쯤 가서 갯벌 구경을 하고 밥을 먹고 왔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랑 함께 있는 것이 그냥 기분 좋다는 것을 느꼈다. 특별한 대화도 없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는데 그냥 여러 사람이 함께 버스를 타고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밥을 먹는 것이 좋았다.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발을 씻으면서 오늘 하루가 꽤 좋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손주를 본 것도 아니고 특별히 누군가에게 자랑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좋았다. 그 감각이 신기했다. 행복이라는 것이 꼭 무언가 대단한 일이 있어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하루 안에 조용히 들어와 있기도 하다는 것을 70년을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한 실수가 뭔지 생각해 봤다. 비교를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다.
어릴 때는 다른 집이랑 비교하고 중년에는 남편 직업을 비교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비교한다. 비교는 늘 나를 부족한 자리에 갖다 놓는다. 왜냐하면 비교는 항상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보게 만드니까. 수님이 아들이 팀장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 아들의 팀장 자리를 찾는다. 경숙이가 남편이랑 텃밭을 가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미 없는 남편을 그리워한다. 그 비교가 나를 조금씩 깎아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님이 아들이 팀장이 된 것이 내 아들의 가치를 낮추는 것은 아니다. 경숙이가 남편과 사이가 좋은 것이 내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건 그냥 각자의 삶이다. 다른 삶. 내 삶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생각을 하는데 70년이 걸렸다. 아직도 완전히 되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되는 것 같다. 요즘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한 잔 마신다. 오래전부터 해온 습관인데 그 커피 한 잔이 나에게는 하루의 시작 같은 것이다.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바라보는 것. 그 시간이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됐다. 그 시간에 나는 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들 걱정도 손주 걱정도 수님이 아들 팀장 자리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커피 향을 맡고 바깥의 새 소리를 듣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본다. 그것이 전부다. 그게 충분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충분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그 시간만큼은 내가 부족하다거나 불행하다거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냥 지금 여기 있다는 것만 느껴진다. 70이 되어서야 배운 것이다.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사실은 꽤 큰 일이라는 것을. 언젠가 아들이 전화를 해올 것이다. 아니면 내가 먼저 전화를 할 수도 있다. 손주가 커서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찾아올 수도 있다. 며느리와 어색하지 않은 날이 한 번쯤 올 수도 있다.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오지 않아도 나는 계속 여기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수님이랑 공원을 걷고 복지관 소풍을 가고 저녁에 창가에 앉아서 초록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초라한 삶인지 아닌지를 나는 이제 남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으려 한다. 내 삶이 나에게 어떤 삶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70년 만에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내 삶을 내가 살아도 된다는 것을.